그래도 조금 이 그랑이라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상을 좀 털어보기로 차근차근 이렇게 보면은 일단은 체질이 몸이 되게 허약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50대 남자인데 윗니가 다 빠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윗니는 이 동의보감상으로 얘기하면 위열이 그러니까 위에 열이 많을 때 윗니에 이제 이게 타격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몸도 굉장히 빼빼하고 마르고 이런 걸 보면 물론 이제 병명은 대동맥 협착증이라고 하는데 이제 심장의 문제인데 이제 이 위에 열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이 위쪽으로 이렇게 열이 좀 많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걸 보면 아마 건강했더라면 더 열을 더 이렇게 치성하게 쓰면서 뭔가 자기 몸을 더 망가뜨리지 않았을까? 오랑이라는 도시도 보면 굉장히 그 오형적으로 보면 화기가 치성한 곳이잖아요. 그런 어떤 몸을 가진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이제 굉장히 이제 허약한 체질에 20년 동안 또 임시직이에요. 요즘 이런 게 가능한가는 모르겠는데 20년간 그 임시직으로 버티고 있는 것도 참 신기하고 뭐 요즘에 또 이거하고는 좀 직장의 환경하고는 다를 테니까 이 사람도 어지간히 이제 자기 그 나름대로의 그 정체성이나 자기 나름대로의 그 삶의 중심이 없었다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일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렇게 굉장히 몸이 허약하긴 하지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 나 몰라라 하지는 또 않는 거기 보면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그 코타르가 자살 소동을 벌였을 때 외출하려고 나갔다가 무슨 소리가 들려서 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봐서 이제 그 사람을 구해주잖아요. 그리고 그날 밤에 잘 모르는 사이인데도 하룻밤을 지켜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그 시야도 좁고 뭔가 이렇게 생활 반경도 굉장히 좁고 이러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 주변에 들어오는 누군가에 대해서는 그래도 손을 내미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몸이 허약하고 에너지가 많지 않다 보니 그 에너지 내에서만 그냥 뭔가를 이렇게 소박하게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좀 이미지가 그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청에 이제 취직을 하는데 집이 또 가난했어서 대학 졸업 이후에 이제 돈도 없고 하니까 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이제 동네 처녀 잔이라는 처녀를 좋아하니까 그 처녀랑 이제 결혼을 하면 또 경제적으로 이제 자기가 어떤 부분을 맡아야 하니까 시청에 이제 임시직으로 취직을 했는데 할 때는 약속을 받았죠. 정식 직원으로 승진시켜 주겠다고. 근데 꼭 이런 사람들한테는 또 운명이 그렇게 오는지 그 국장이 죽었어요. 일찍 약속을 했던 국장이 죽고 이제 뭔가 그래도 약속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런 약속을 받았는데 왜 안 지켜주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말하려면은 뭔가 내 권리라든가 아니면 뭐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냐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약속이나 권리나 이런 말들이 자기가 지금 이 처한 상황, 자기가 맡고 있는 이 일로서 요구하기에 적절한가? 그런 걸 요구할 만큼 이 권리나 약속이란 말을 내가 이분들에게 요구할 만큼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가? 이걸 또 따지다 보니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한 말을 못 찾아서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가서 말도 못하고 뭔가 좀 운동을 해보려고 해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20년을 이렇게 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답답하다고 볼 수도 있죠, 사실. 지금의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근데 이분한테는 승진을 한다는 그 자체보다는 거기에 얼마나 내가 정확한 말을 쓰는가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게 더 중요한 가치고 거기에 자기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꾸질 않는 거잖아요. 그런 거 따져보면은 우리는 굉장히 좀 말을 거칠게 쓰는 면이 있죠. 글을 쓸 때도 그렇고 말을 할 때도 그렇고 그냥 어디에 떠돌아다니는 말을 그냥 내 언어인 것처럼 많이 쓰잖아요. 그런 걸 다 빼고 뭔가를 쓰려고 하면 굉장히 언어가 빈곤하다는 걸 너무나 절감하겠어요. 매 순간. 그래서 쓸 말이 없어요, 별로. 글을 쓰려고 해도 그렇고 말을 하려고 해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이 그랑이라는 이 사람은 자기가 쓰는 말 한마디, 쓰는 글 하나, 글에 쓰는 어떤 단어 하나도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지금의 상황과 이 현실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건가 하는 거가 가장 중요한 거죠, 이 사람한테는. 그것이 이제 삶의 가장 이제 핵심에 놓이는 거고, 이 사람의 삶을 구성하는 가장 중심축이고, 그것이 모든 가치 판단의 척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취업을 하든 승진을 하든 그것과 뭔가 이렇게 배치가 되면 이걸 선택하는 거죠. 기로에 섰을 때.
내가 어떤 돈이든 이런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가치에 맞는가 하는 걸 선택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였고, 그걸 이제 또 그냥 그걸 그냥 막연하게 어떤 관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현실에서 구현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매일매일 저녁마다 거기에 시간을 할애해서 그거는 신성불가침의 어떤 시간으로 딱 자기가 갖고 가죠. 끝까지.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분도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아마 이제 임시직이긴 한데 이게 자발적인 임시직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기가 선택한 낮은 자리, 선택한 임시직, 선택한 가난, 그런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마 그랬기 때문에 이게 끝까지 갈 수 있었겠죠. 그게 아니었다면 자신의 뭐 허약한 이 몸이라든가 가난한 경제 형편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결핍으로 느껴졌겠죠. 그래서 자기 비하나 아니면 자책이나 아내가 떠났을 때도 뭐 떠나려고 했을 때도 뭔가 이렇게 붙잡거나 이런 걸 하지 못하잖아요. 그 아내에게 할 수 있는 그 정확한 언어를 또 찾지를 못한 거죠. 자기의 마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말을 찾지를 못해서 그걸 말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계속 글쓰기 문장 훈련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정말 아내에게 내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그걸 더욱더 이제 마음에 담고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이분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 뭐 지금 우리의 관점에 봤을 때 막 바보스럽다 어쩌다 이거를 우리가 따지기보다는 이제 약간 이 사람의 이 몸이나 이런 어떤 생각들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좀 비껴나 있는 마이너일 수밖에 없는, 비주류일 수밖에 없는 처지인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비주류였고 마이너였고 자기의 처지가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주류를 따라가려고 했을 때 이 사람한테는 무리가 오겠죠. 몸도 그렇고 자기의 성향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거를 딱 이제 자기가 방향 설정을 분명히 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패스트가 왔을 땐 더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을 했죠.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유리하다 안 하다 뭐 이런 것들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조건들, 그 사람을 좀 강하게 만들어주고 뭔가 더 이렇게 힘있게 만들어주는 조건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중심을 얼마나 굳건히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지켜가는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삶에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제 이 근황을 보면서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에 가난했지만 그러니까 이 가난에 허덕일 수도 있었는데 나중에 가면은 이 자기 수입에 맞춰서 지출을 하고 그걸 습관으로 만들잖아요, 자기가. 우리가 이제 앞에서 습관 얘기를 했었는데 그 습관 이런 것들은 이제 자기에 맞게 습관을 바꾸는 거죠. 자기 몸을 바꾸고 자기 어떤 뭐 먹는 습관 뭐 이런 입는 습관 이렇게 다 있었을 텐데 거기에 맞춰서 그 자기 수입에 맞춰서 왜냐하면 그 밑바탕에는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었던 거죠. 그게 뭐였어요? 나는 정확한 언어를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해.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내 생각과 내가 쓰는 언어의 간극을 최소화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가치야 라고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가져가는 건데, 끝에 가면은 오히려 수입의 지출을 다 맞춰서 거의 고행에 가까운 삶을 살았다고 말을 하는데도 물질적으로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도자 같은, 청빈을 그냥 뭘로 계율로 삼는 수도자 같은 삶을 살게 된 것, 자기도 모르게.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이제 그랑의 그 허약한 체질이라는 것이 자기가 그걸 결핍으로 느끼지 않을 때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아까 이거랑 연결된 게 이제 신성불가침의 시간, 저녁 시간. 근데 이제 그 저녁 시간을 이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죠. 그래서 그랑하고 그 코타라고 같이 걸어가다가도 시간이 딱 되니까 저는 집에 가봐야겠다라고 하면서 헤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못하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내가 뭘 하겠다고 내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만들어 놓고서도
그냥 그 분위기가 좋으면 거기에 그냥 휩쓸려서 그래 오늘 조금 늦게 하지라든가 아니면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라든가 이거 뭐 하루 이틀 살고 말 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으로 그 순간 어떤 기로에 섰을 때 우리가 방향을 이쪽으로 잡냐 저쪽으로 잡냐에 따라서 그때부터 이제 이거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갖고 있는 강점이 그건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걸 지켜나가는 것 끝까지. 그게 뭐 어떻게 보면은 집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집착과 내 중심축을 지켜가는 건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착은 집착으로 그게 계속 가면 나중에 중독으로 가버리는 것 같고, 근데 집착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어떤 중심축으로 삼아서 그걸 갖고 가면 거기서 새로운 것이 창조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걸 이제 내가 다른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일상을 조절할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생길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어떤 걸 가름하는 것일 것 같은데, 이분이 갖고 있는 자기의 그 저녁 시간을 꼭 지키고자 하는 마음, 그거는 집착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중심을 삶에서 중심을 갖고자 하는 사람. 그러니까 중심이 무너질 때 모든 삶이 무너지고, 이 사람은 더군다나 이렇게 몸도 허약한 이 상황에서는, 그리고 이 오랑이라는 시가 일도 다 돈 버는 일에만 사람들이 집착을 하고, 사랑이라는 것도 어떤 쾌락이든 습관이든 여기에만 그냥 빠져 있고, 그다음에 죽음이라는 것, 병자는 굉장히 외로운 도시이고, 이런 상황에서 자기를 지키는 길이 바로 이거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이 패스트가 와도 이걸 놓지는 않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많은 오랑의 시민들이 패스트가 닥쳤을 때 굉장히 당황해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해오던 일상은 이 뭐 교통수단이든지 아니면은 뭐 저녁에 그 카페가 열리고 음식점이 열리고 술도 마실 수 있고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허용됐을 때 자기들이 세워놓은 계획이고 자기들이 구성해 놓은 일상인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딱 그 어떤 것으로 통제됐을 때, 뭔가 딱 그 박탈당했을 때, 일상을 박탈당했을 때, 굉장히 그 박탈감이 심하고 그때 오는 게 굉장히 당황스러움. 그리고 빨리 이것이 이건 일시적이겠지라는 어떤 심리를 먼저 가졌었고, 빨리 이전으로 돌아가야겠다.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어떤 기대감, 당연히 그러리라는 어떤 그런 의심 없는 마음.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게 이상하게 돌아가네. 우리도 좀 코로나 때 그러지 않았나요? 처음에는 그냥 갑자기 이제 이런 일이 닥치니까 그냥 일시적인 거야라고, 과거의 것과 비추어서 뭐 메르스가 왔을 때도 잠깐 그러다 말았지, 사스도 뭐 그냥 우리한테는 별 그게 없었지, 이런 식으로 가다가 차츰차츰 이제 일이 크게 되니까 이게 아닌가 보다. 이게 금방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때의 금방이라는 건 저도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때 2월 말에 이제 제가 일성 담임을 했었는데, 그 이제 안내문을 돌리면서 한 2주 정도 방학을 하겠다, 이렇게 처음엔 1주 미루겠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머릿속에 1주 이후에는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일주를 더 미뤘다가 안 돼서 그 다음에 2주를 미루고, 그 다음에 이게 금방 끝나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다른 방법을 이제 모색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한 거죠.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그래 한 5월쯤이면 뭔가 이게 해결이 나겠지라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일기장에 보니까 그게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랬는데 이게 지금 다시 1년이 지나서 5월이 다가오는데도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 심리가 그렇게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모든 조건들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의 계획, 일상, 이런 걸 우리는 늘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멈췄을 때 우리는 너무 당황하고 일상이 재구성이 잘 안 되는 거죠. 이미 살아오던 대로 자꾸 살려고 하기 때문에 뭔가를 자꾸 위반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냥 뭐 술집으로 가든가 식당으로 가든가 뭐 카페로 가든가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극도의 공포나 두려움 때문에 그냥 완전히 칩거 생활을 해서 이제 우울증으로 가거나, 이 두 개의 사이클을 이제 우리가 돌게 되는데, 거기에서 중심을 잡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려면은 내가 내 일상을 이 상황에 맞게 재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많은 것들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내가 살아오던 방향, 그러니까 욕망부터가
다른 방향의 욕망을 가져야 되는 거고 욕망의 방향이 바뀌어야 될 것 같고 그거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죠. 일단 그러려면은 지금까지 쭉 갖고 오던 욕망과 거리두기가 돼야 되는데 그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돈을 버는 일, 성공에 대한 집착, 어떤 내가 관계를 맺는 방식, 이 모든 것들이 달라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내 삶의 태도, 철학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달라지긴 어렵죠. 그리고 이런 큰 어떤 재앙이 닥쳐도 사실은 잘 안 바뀌거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한 10년은 계속 원상복귀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온갖 약을 먹고 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이제 그게 이제 안 된다는 거를 한 10년 정도 지나서 알았을 때 다른 길을 모색하게 되죠. 어쩔 수 없이. 그것도 뭐 제 스스로 바꾼다기보다는 모든 길이 막히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갈 수 없어서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인간은 어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습관에 딱 빠져 있는 존재인 거죠. 그렇게 습관을 들여왔고 모든 것들이 그런 습관 들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게 이제 뭐 상품이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엮여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상품으로 만들어서 소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조차도 건강 상품들이 많잖아요. 의료 상품도 많고 그래서 그게 다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걸 어떤 상황에 닥쳐서 방향을 바꾼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 그란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이제 갖고 있는 조건들이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삶의 철학이 이 오랑 시민들 그 오랑 시민이 뭐 지금 우리의 여러 도시들을 오랑이라는 도시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속성 그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지금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으니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욕망과는 굉장히 거리를 두고 있었죠. 이 그랑은. 그러니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랑에게는 재앙이 닥쳐도 별로 바꿔야 될 일이 없는 살던 대로 살면서 조금 뭔가를 달리하면 되는 그런 정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원래 그 살아오던 일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던 조건 속에 있었던 사람이 그랑이지 않은가. 평소에도 자기는 마이너인데다가 비주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달려가는 그 방향이 아닌 방향으로 자기는 어떤 방향 설정을 하고 있었고 그런 쪽으로 욕망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절로 이제 다른 군중들이 달려가는 욕망과의 거리두기가 원래부터 됐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하는 일 자체도 이 사람이 그 정확한 언어가 굉장히 이 사람에겐 중요한 건데 그 호적과 통계과 뭐 이런 것들 호적 정리하고 통계 내고 이런 데에 있는 것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 어떤 형용사가 필요하지 않은 내가 뭔가를 중간에 나서서 어떻게 말을 해서 조정해야 되는 게 아닌 그냥 숫자로 거기에 기록하고 그냥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게 가장 핵심 업무인 그런 것이 가장 두드러진 이제 그 과가 이런 과일 것 같은데 아마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과하고는 잘 맞는 그런 직을 선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조건들이 이제 이 사람이 이 패스트에도 자기 일상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사실 일상이 없으면 사람이 무너지잖아요. 우리가 당황스러운 것도 일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인 거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일상을 세우려고도 하지만 이런 그 갑작스런 뭐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버리는 것도 일상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건 습관적으로 해온 거기 때문에 그 습관을 그대로 갖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는 그걸 영위할 수가 없는 거죠. 계속 지속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오래 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뭔가 이렇게 만들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어서 그 하루에 어떤 습관을 들여야지만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픈 환자들이 뭔가 일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인 것 같아요. 그게 없이는 그 지루한 시간들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아도 뭔가를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뭐 공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취미를 하나 가져본다든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런 걸 하지 않고서는 그 시간들을 견디기가 되게 힘든 거죠. 그게 뭐 어떻게 쓰일지 뭐 나중에 내가 나와서 이게 유용할지 어쩔지는 둘째 문제고 지금 당장 내가 살아가려면 할 일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눈 뜨면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있을 때 사람이 살맛이 나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퇴직한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눈 뜨고 할 일이 없다는 거죠. 아침에 눈을 뜨면 갈 곳이 없고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 없어졌다는 것 때문에 노화도 일찍 오고 정신도 일찍 희미해지고 살맛이 없어지고 우울증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 일상이라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는 일상이 지루해서 자꾸 거기서 탈출하려고 하지만 그게 또 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양면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일상을 반복하지만 그 반복하는 일상이 지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삶을 살만하게 하는 최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해봤자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행도 가보고 뭐 이것저것 해보잖아요. 일탈을 해보죠. 근데 그것이 내 일상을 변화시켜서 일상 안에 그 변화가 들어와서 다시 새로운 일상을 구성하지 않는다면 그냥 이건 잠시 떠났다가 돌아온 일밖에 안 돼서 그건 별로 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삶에. 그러니까 뭐 여행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지루해지죠. 그 여행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여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취미라는 것도 그렇고 그 취미를 통해서 내 취미가 내 삶으로 들어와서 삶이 뭔가 변화하고 내가 성장한다는 느낌이 있을 때 그 취미도 지속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없다면 그건 그냥 취미로 그냥 끝나는 거고 그래서 자꾸 계속 취미도 갈아타잖아요. 우리가 메뉴를 바꾸죠. 이 취미 좀 가졌다가 저 취미 좀 가졌다가 나는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인데 취미를 계속 바꿔가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도 있어요. 공부도 그런 식으로 그 하나의 메뉴처럼 선택해서 왔다가 취미처럼 교양 강좌 듣듯이 그렇게 하면 얼마 못 가서 또 다른 공부를 하게 되고 또 다른 공부를 하게 되고 계속 이제 공부도 전전하게 되는 것. 이 공동체를 갔다가 저 공동체를 갔다가 또 이 강사가 좋았다가 저 강사가 좋았다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는 그냥 뭔가 이렇게 변화하려고 하는 의지나 이런 게 긴장이 없이 그냥 그 바깥에 뭔가를 계속 쫓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거에 비하면 이제 이 그랑이라는 사람은 자기 중심이 확실한 사람인 거죠. 그게 뭐 좋다 나쁘다 뭐 가치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중심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이 패스트가 왔을 때 그 보건대에 망설임 없이 합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중심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게 그 저녁 시간을 할애하잖아요. 저녁 2시간을 퇴근하고서 한 6시에서 8시라고 하니까 퇴근하고 바로 그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자기의 그 글쓰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런 보건대 일이라는 건 굉장히 망설일 수 있고 굉장히 그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 왜냐하면은 그 일에 내가 동참한다는 거는 패스트에 가까이 간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 보건대라는 데의 구성원들이 의사도 있고 뭐 리유도 거기 있었고 뭐 하는 역할들이 어쨌든 패스트에 걸린 사람들과 가까이 가서 뭔가 하는 일이고 그 사람들의 관계되는 일들을 하는 일이어서 감염의 위험성이 훨씬 더 높아지죠. 근데 거기에 기꺼이 갈 수 있다는 얘기는 내 중심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자기 중심이 확고한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서 열려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를 알게 모르게 느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코타르가 그랬을 때도 손을 내밀 수 있었었고 패스트가 이랬을 때 보건대가 열리니까 보건대의 그 중심 인물인 리유 같은 인물도 안면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아팠을 때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고 가난했기 때문에 리우가 무료로 이 사람을 돌봐줬거든요. 진료를 해주고 치료를 해주기도 하고 그런 어떤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어서 그 사람이 또 뭔가 어떤 일에 뛰어들어서 자기를 헌신할 때 거기 같이 들어가서 그 사람과 함께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만 자기가 하던 일을 팽개치고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보건대 일에 동참하면서도 자기 그 일은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헤어져서 자기 집에 돌아와서 이걸 하고 나중에 보면은 그 리유와 타루도 같이 이 그랑이 글쓰기에 동참을 해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그걸 하고 나서
그 보건대 일을 하고 나서 그게 끝나면 이 그랑이 하는 글쓰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고민도 해주고 이걸 빼는 게 이걸 이 표현이 어떠냐라고 이제 읽으면 이제 리우 같은 경우는 어떻다 저떻다 얘기도 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표현이 거기에서 휴식을 얻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작품 속에 보면은 그랑의 그 글쓰기에 같이 얘기하고 하면서 이 타루와 리우도 거기서 이제 패스트를 막 어떻게 그 하려고 하는 그 보건대 활동에서 그 몸에 막 잔뜩 이제 피로감이 이제 잔뜩 이제 쌓였을 텐데 그 피로를 여기에서 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스트와 전혀 다른 어떤 일을 하면서 근데 그 다른 일이라는 게 새롭게 뭔가를 만드는 일이잖아요. 뭔가 이렇게 소모하고 소비하는 일이 아니라 그랬을 때 사람은 다시 거기서 이제 활력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게 이제 어떤 요즘 말로 하면 힐링인데 그냥 단순한 힐링이라기보다는 새로운 힘을 얻는 거기서 그런 휴식, 어떤 창조가 있는 휴식 이런 것들을 거기서 이제 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이제 그런 그랑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축 중심 자기가 스스로 약자라고 자리매김을 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자기의 체력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을 기꺼이 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강자일 수도 있죠. 건강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니체가 말하는 강자는 이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고 스스로 뭔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약한 사람이냐 병이 있는 사람이냐 이게 아니라 그 대동맥 협착증은 제가 그냥 잘 모르지만 이름만 들어봤을 때 좀 심각한 병인 것 같거든요. 대동맥은 우리의 그냥 생명줄인데 이 그 동맥이라는 게 심장에서 이제 그 폐에서 걸러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새로운 피가 전신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 출구잖아요. 맞죠? 예, 대동맥이 그러니까 그게 협착이라는 건 그게 좁아졌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가 조금씩밖에 못 가겠죠 전신으로.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는 굉장히 약하겠죠 이 사람이. 근데 그 에너지를 과하게 쓰면 무리가 생기겠죠. 심장이 먹거나 뭐 죽음으로 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 사람은 그걸 이제 오랫동안 알아오면서 자기가 어느 정도로 이걸 조절해서 써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그 일을 꾸준히 해나가면서 그 가난이라는 것도 다 견딜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공동체에 벌어졌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자기의 인연을 맺은 그 사람과 함께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또 가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뭐 연대를 한다든가 그런 어떤 거창한 이념이 있거나 이런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자기 몸이 허락하는 한 그리고 자기 마음이 가는 방향대로 그리고 자기 어떤 인연 조건에서 자기가 어떤 그 리유와의 맺은 어떤 인연에 최대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다. 이런 어떤 소박한 마음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리유가 보건대에 동참했을 때 감사하다고 얘기하니까 그게 뭐 별로 중요한 일도 아닌데 그러냐. 패스트가 생겼으니까 막아야 하는 건 그냥 뻔한 이치 아니냐. 그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이 삶의 이치가 바로 그런 거 아니냐라고 그런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얘기를 하냐는 식으로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살면서 터득한 어떤 이치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어떻게 보면 순리대로 살아가는 사람, 약하면 약한 대로, 조건이 열악하면 열악한 대로 그냥 그렇게 이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그랑이란 이름이 이제 불어로 그레이트, 영어로는 그레이트여서 위대한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랑이란 이름을 부여하지 않았나 이 그 작가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여기서 이제 건강이라는 게 좀 되게 다르게 좀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는 건강이라는 게 좀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그 건강이 그 따로 있는 어떤 건강, 그런 건강이 내 몸에 구현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 삶에 작동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건강하지가 않은 거죠. 근데 여기서 보여주는 그랑의 건강은 자기 몸에서 만들 수 있는 건강을 만들면서 살아간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한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각자 자기만의 건강이 따로 있다. 자기만의 건강이 있다고. 건강한 몸, 건강한 삶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이제 그랑을 보면서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떤 수치상으로, 당뇨의 수치, 고혈압, 이제 혈압의 수치, 그 다음에 뭔 수치가 있나요? 피검사 했을 때 염증의 수치, 그런 간 수치, 여러 수치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수치를 지금 나온 그 수치들은 원래 이제 서양 의학에서는 이제 백인 건강한 남성들의 그걸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또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환경마다 다 다를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몸이라는 게 이제 생리가 돌아가니까, 그다음에 잠을 얼마를 자는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건강의 척도인데, 그거는 다 생리적으로 이게 몸과 이게 우리가 키도 다르고 몸무게 다르고 다 체질도 다르고, 이제 선생님들이 그 사주 명리 배워보면은 타고난 기운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일률적인 건강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자꾸만 이제 그런 건강을 생각해서 그런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죠. 시간을 투자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추려고 건강식품들을 먹고.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오히려 우리 건강에는 안 좋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관념적인 건강이 아닌가? 그리고 내가 끊임없이 건강하지 않다는 걸 나한테 주입시키는 방식으로 우리가 건강을 생각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렇다면 각자 나는 내가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뭘 기준으로 할 건가, 이런 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패스트가 막 엄청나게 이제 창궐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굉장히 불안과 공포가 엄습했을 때, 그 그랑이 하는 말이, 이제 리우하고 그랑이 이제 그 모임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하는 말이, 굉장히 이제 이게 리우가 보기에, 의사가 보기에 힘든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굉장히 막 공기나 이런 오랑이 또 바람이 그렇게 센 도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음산한 어떤 상황에 저녁 시간에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그랑이 하는 말이, 나는 다행히 그래도 할 일이 있다, 할 일이 있거든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그 할 일이라는 게 매일매일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일, 글쓰기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비전인 거죠. 자기 삶의 비전이 있는 거죠. 근데 그리고 그 방향이 확실하고, 그거는 그 비전이라는 거는 자기가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확고한 어떤 방향성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확고하게 있는 건데, 그게 참 다행스럽다. 이런 상황에서 내 비전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다. 근데 이게 없이 살아가면, 뭔 일이 닥칠 때마다 이게 삶이 흔들릴 것 같고, 일상이 흔들리고 우왕좌왕하게 되고, 뭔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그걸 왜 열심히 하는지는 모르고 그쪽으로 그냥 가고 있는, 우리가 좀 대부분, 저도 사실 그랬고, 지금 이제 겨우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가야겠구나, 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걸 이제 겨우 이제 방향을 어렴풋이 잡고 가고 있는 중이고, 근데 그것이 이제 계속 이제 뭔가를 겪으면서 계속 이제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거겠죠.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그걸 이제 흔들어대는 조건들이 계속 이제 저한테 닥쳐오게 되고, 누구에게나 닥쳐오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경험한 어떤 것들로 비춰봐서도 그렇고, 공부를 해봐도 그렇고, 고전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 길은 이것밖에 없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살면서 어떤 체험하게 되면 그게 이제 잘 안 흔들리게 되는데, 아마 그랑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좀 없이 살다 보면은 그 많은 것들이 이제 흔들리게 되는데, 그 흔드는 요소의 대부분이 형용사인 것 같아요. 형용사. 근데 이 형용사라는 것이,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형용사를 다 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중간 과정을 좀 제가 이제 지금 건너뛰려고 지금 하고 있었는데, 이제 건너뛰지 않고 이제 차근차근 간다면, 이제 일단 할 일이 있다, 나는 참 다행이다 이게. 그러면서
만족하냐라고 이제 리유가 묻거든요. 그랬더니 그거는 이제 잘은 모르겠지만 내 길로 들어선 것 같다. 이런 말을 해요. 제 길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게 되게 저는 공감이 많이 갔어요. 내 길로 들어선 것 같아요라고 말을 할 수 있으려면은 자기 어떤 안에서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 가고 있는 길로 인해서 차오르는 어떤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쁨이 없이는 그렇게 말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 기쁨으로 인한 만족감, 그것이 내 삶을 지탱해주고 내 삶을 지켜주는 힘이 된다고 느끼지 못할 때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한다는 거는 정말 이 그랑이 이 길이 자기가 죽을 때까지 가야 하는 길이고 이 길을 가면서 그러니까 정말 뭐 리유가 보기에도 그렇고 우리가 보기에도 그 문장 하나를 나중에 보면 죽을 때 보면은 50페이지쯤 되는 그게 다 그 한 문장 쓰기잖아요. 그걸 계속 고쳐 쓰고 했던 거였잖아요. 그 형용사를 계속 바꿔가면서. 근데 그렇게 정말 사소하고 보잘것도 없고 뭐 저런 일을 저렇게 하고 있나라고 하는 거지만 이 사람은 그 일을 하면서 그 글쓰기를 하는 그 시간만큼은 안에 기쁨이 가득한 거죠. 이렇게 바꿔서 조금 더 내 생각과 가까이 갔다고 느낄 때 오는 어떤 그 기쁨, 만족감. 그게 뭐 승진이라든가 뭐 월급을 더 받는다든가 아내가 다시 돌아온다든가 하고도 바꿀 수 없는 어떤 기쁨을 이 사람한테 준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할 수 있었던 말이 내 길로 들어선 것 같아요라고 한 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이제 20대나 뭐 30대까지도 요즘은 이제 청년이니까 뭐 청년이 유엔에서는 65세까지라고 얘기했다는데 그건 좀 심한 것 같고 한 20, 30대까지를 청년이라고 본다면 20, 30대는 그 길을 모색하는 이 길 저 길을 막 이렇게 가보고 이것도 한번 시도해보고 저것도 시도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갈 길을 좀 모색하는 그런 시기라면 그런 어떤 다양한 모험들도 해보고 많은 경험도 하면서 내가 가야 할 어떤 길 그런 것들 다른 말로 하면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 비전을 갖고서 그 길을 계속 가면서 그 비전을 더 확고하게 하든 약간의 비전을 약간씩 수정이 되든 해서 어느 순간쯤에는 이제 이게 내 길로 들어섰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나머지의 많은 조건들이 그다지 내 이 삶을 흔들지 않는 그런 어떤 길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그랑의 삶은 성공한 삶인 것 같기도 하고, 예. 근데 이제 거기에 비춰 보면은 좀 그 완두콩 옮기던 할아버지 해수병 환자 그분은 뭔가 깨닫긴 한 것 같아요. 그분도 삶에서. 근데 이제 태어나서 갖고 있는 기질 자체가 모험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전혀 어떤 새로운 변화는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오랑시를 벗어난 적이 없잖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깨달은 바가 뭐냐 하면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삶이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가장 손해가 적은 삶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침대에 앉아서 완두콩만 옮겨서 이제 먹는 거는 먹어야 하니까 규칙적으로 그래서 15번 옮길 때마다 한 번 먹는 걸로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타루가 이분은 성자일까라고 이제 질문을 하고 성스럽다는 것이 습관의 총체라면 성자일 수 있겠지라고 이제 자기가 스스로 답을 하는데 그 습관의 총체라는 게 그것 자체만으로 성스러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어떤 습관을 내가 들여서 다른 모든 걸 다 간결하게 만들고 그 하나의 어떤 습관 그걸 내 중심축으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그것에 뭔가 다른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 습관이. 근데 이 그 해소병 환자인 이분은 그냥 오로지 그것만으로 그냥 평생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다른 어떤 움직임도 없이. 그래서 그럴 때 그 삶을 성스럽다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은 좀 들고, 그거는 이제 그랑의 삶을 보면서 조금 더, 좀 비교가 될 수 있기는 할 것 같아요.
이 그랑은 끊임없이 뭔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창조해가는 삶을 사는데 뭐 문장 하나라도. 근데 그분은 그런 뭐를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춘 삶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군더더기는 없죠. 그분한테 시계조차도 다 없애버렸으니까 이 삶에 붙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린, 딱 오직 이제 먹고 사는 그 생존만을 위한 것만 딱 남겨둔 그런 간결한 삶이긴 한데 그것만으로 다인가라는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모습은 보면은 도대체 인간은 다 자기 안에 패스트를 갖고 있다. 패스트가 도대체 뭐냐? 인생이 바로 패스트가 아니냐? 이거는 알고 있죠,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조차 모르고 살아가는데 그건 알고 있어요. 자기 삶이라는 것 자체가 패스트라는 걸 알고 있죠. 약간 여기서 해석한 거이 자기는 그냥 평온하게 그 자리에서 어쨌든 죽음에 대한 공분이 있지만 근데 다른 사람한테 오는 패스트를 되게 즐기는 듯한 막 이렇게 약간 이렇게 손을 비빈다는 게 뭐가 있을 때 뭔가 이렇게 기대라는 약간 안 좋은 약간 기대감이 있을 때 막 그 손을 비비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이 사실 들었거든요. 네. 다른 사람들은 다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자기 혼자 평온한 어떤 그런 사람의 약간 비열한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그런 자세죠, 이 사람은. 인생이 뭔가를 알고 있고, 그리고 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뭐 그냥, 저희 패스, 이제 그 왜 축제의 환희 소리가 막 들리니까, 그냥 뭐라도 달라고 할 판이다. 자기들이 뭐 엄청난 일을 해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답을라도 뭘 달라고 할 판이다, 지금. 도대체 인생이라는 거 뭔가를 모르고 하는 소리 아니냐, 저게.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사람은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앉아서 다른 욕망이 없다 보니 앉아서 많은 관찰과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된 것 같기는 해요. 어느 정도의 그래도 어떤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경지에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거기에서 마지막 그 깨뜨리고 나가야 되는 그거는 지금 못 나가고 거기에 갇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런 거에 닥쳤을 때 우리 안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그 태도인데 이제 우리는 평소에 살아오던 어떤 것과 관련지어서 그 중에서 어떤 하나를 더 많이 이렇게 드러내면서 이걸 대응을 하겠죠. 누구는 리유처럼 대응을 할 테고 누구는 타루의 어떤 쪽으로 더 방향을 많이 가져갈 테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오랑이 많은 시민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테고 뭐 또 누구는 그랑처럼 누구는 또 랑베르처럼 그런 식으로 누구는 또 코타르처럼 그런 쪽에 더 내가 이렇게 좀 힘을 쏟으면서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저도 사실 돌아보면 그런 걸 다 갖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수시로 막 서로 막 왔다 갔다 했었고 지금도 어떤 일이 닥치면 그러지 않나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싶은 마음도 좀 있어. 근데 굉장히 그걸 막상 하려고 했을 때 조금 부담감과 두려움이 있어. 그럴 때 순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반면 내가 알잖아요. 이걸 내가 통과해야지만 나에게 변화가 오고 내가 성장할 수 있고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어떤 길을 조금 더 갈 수 있다는 걸 조금 한 발짝이라도 더 나갈 수 있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 갈등과 주저와 딜레마를 겪다가 나가죠. 그런 것들이 동시에 이렇게 좀 같이 얽혀 있는 걸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심리 소설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많이 들고 못 쉬신 것 같아요. 5분간 쉬려고 했으나 좀 약간 이렇게 좀 기지개도 켜고 좀 하세요. 제가 쉬려는 의도였는데 담임 선생님이 저를 이쪽으로 몰아넣었네요. 그 피드백을 주신 분이 담임 선생님인데. 근데 그랑이 이렇게 좀, 자기가 자기 중심이 확고하고, 자기 그 에너지를 잘 조절해서 쓸 수 있고, 이런 어떤 절제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약한 고리가 있죠.
그게 뭐예요? 네? 잔. 네, 아내에 대한 어떤 마음.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이제 이 아내를 떠나보낼 때에 그 뭔가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을 솔직하게 전하지 못해서 잔이라는 그 이제 그 잔이 뭔가 홀가분하게 뭔가 삶을 살아가지 못하지 않나라는 어떤 생각, 자기가 홀가분하지 않은 만큼 또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사람에게는 굉장한 어떤 부담 또는 풀어야 할 숙제 이런 걸로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글쓰기를 문장 쓰기를 계속 그렇게 놓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 놓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어떤 그 힘이 아마 내가 이걸 계속 이렇게 해서 자네에게 정말 내가 가졌던 마음을 솔직하게 이제 전해서 잔도 기쁘게 뭔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 이런 이제 열망이 있었던 굉장히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람한테. 그것이 이 사람의 삶을 지탱한 또 하나의 축이었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보통 때는 이제 계속 이제 그 마음을 가져가면서도 자기 이제 직장 생활하고 또 퇴근 후에 자기의 그 삶을 꾸려가고 하는 것들이 이제 가능했는데 패스트가 오고 나서 이제 보건대에 같이 합류를 하고 거기서 이제 그러면서 약간 좀 자기 체력에 비해서 약간 좀 피곤함을 느껴요, 이 사람도.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왜 어떤 한 곳에서 뭔가 이렇게 훅 하고 들어오면 내 중심을 더 잡기 위해서 이쪽도 더 노력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글쓰기에도 문장 쓰기에도 더 몰두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개를 가져가면서 약간의 더 피로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이 그랑이. 그러면서 근데 그거는 뭐 이 사람이 절제력이 없다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고 모든 그 오랑의 시민들이 이 페스트라는 어떤 생각지 않았던 예기치 않은 상황이 닥치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몸의 스트레스, 마음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랑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그 일에 보건대 일에 합류를 하는 것도 일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몸이 더 피곤하게 되면서 사람이 이 몸이라는 것이 자기 모든 어떤 삶을 살아가는 물적 토대잖아요. 이게 약화되면은 많은 게 흔들리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절실하게 느꼈던 거는 어머니가 편찮으시고 돌아가시는 과정을 보면서였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그랑이 원래 이게 허약한 체질인데 자기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자기 그걸 잘 조절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패스트가 오고 그리고 또 마침 또 이 크리스마스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 그 자한과의 추억이 이제 또 크리스마스라는 게 또 좀 그런 그 분위기를 조성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허약한 체질에 더 이제 피로감이 몰려왔고 때가 크리스마스고 그리고 이게 뭐 그랑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보건대에 합류할 때는 뭐 잠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겠지만 여름이 다 가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와도 이게 끝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리유한테 이젠 너무 힘이 들어요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자기 그 피로감을 호소하고 심신이 피곤함을 이제 호소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크리스마스가 딱 이제 오니까 어느 날 이제 그 크리스마스 선물이 딱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그 진열장을 지나다가 이제 복받치는 그 그리움에 이제 자한이 생각이 난 거죠. 그 선물을 갖고 싶어 했던 자한의 모습이 이제 떠오르면서 이제 무너진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그 팽팽한 어떤 의지와 긴장감, 내가 어떤 선택에 기로에 섰을 때 정신줄 놓지 않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로 내 삶의 방향을 잡았던 그 긴장감이 딱 풀어지면서 이게 이제 무너진 거죠. 이 그랑이. 그러면서 처음으로 그 모임에 결석을 하잖아요. 그 보건대 모임에. 그래서 이 그 리유가 굉장히 걱정을 하죠. 그러다가 그 다음날 결석한 그 다음날 길을 가다가 이 그랑의 이런 모습을 그 선물이 이렇게 쭉 진열되어 있는 창에 이렇게 창을 들여다보면서 울고 있는 그랑을 발견하거든요. 리유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그랑이 이제 리유한테 북받치는 소름을 이제 쏟아놓는 그게 나오는데 아마 그 상황이 이제 이 그랑에게는 새로운 삶의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는 어떤 통과 의례 같은 거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계속해서 어떤 자기의 어떤 신체 조건에서 뭔가의 하나의 그 비전을 갖고서 쭉 끌고 왔는데 거기에서 뭔가 한 발 더 나가는 어떤 변화를 맞으려면 어떤 진짜 변곡점을 딱 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이 사람에게는 이제 패스트에 걸리는 걸로 왔고 그 패스트에 걸린 그 상황에서 자기가 가진 거기서 어떤 걸 막 그 문장이나 이런 것들 아둥바둥 더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자기가 가졌던 마지막으로 집착했던 그 문장까지 그 원고까지도 다 놓아버리는 그렇게 걸 했을 때 뭔가 새로운 국면이 딱 펼쳐지는 그런 걸 이 사람이 맞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패스트에 뭐 물론 이제 우리가 패스트라는 걸 하나의 전염병으로 생각하고 그게 치사율이 굉장히 높고 그랑같이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뭐 이렇게 접근을 하면 살아난다는 게 정말 기적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물론 그런 사람도 살아날 수 있죠. 어떤 그 사람의 다른 조건에 의해서 끝까지 내가 긴장을 놓치지 않고 가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이 내가 정신줄을 놓지 않고 있는 것 이게 사람이 몸만으로 또 이루어진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어떤 힘이 돼서 그걸 줄로 잡고서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그 끈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걸 좀 떠나서라도 이 사람이 모든 걸 놨을 때 모든 걸 비웠을 때 거기에 뭔가 들어올 수 있는 여백이 만들어지는 것. 근데 내가 그걸 놓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할 때는 어떤 것도 내가 가질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내가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빈자리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에게 남아 있었던 것이 잔이라는 여자였고 그것과 연결된 어떤 이 문장에 대한 어떤 애착이었고 그 형용사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의 문제였고 그렇게 보면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 끈을 딱 놓았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가장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었을 것 같고 그렇게 가벼워져야지만 다음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마침 또 그때의 그 패스트 상황이 어떤 치료나 이런 것들이 달라진 게 없는데도 살아나는 사람들이 생겨났었잖아요. 그랑만이 아니라 어떤 그 여자도 보면은 거의 이 사람은 살아날 가망이 없는 모든 조건을 갖췄는데 살아났어요. 그게 또 연대이기도 하고 그게 어떤 인연 조건상 그렇게 맞아떨어졌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게 하필 그랑인 이유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아마 그런 운을 맞아들였을 수도 있고 그런 이렇게 해석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가진 마지막 어떤 것들을 놓을 수 있을 때 그런 새로운 어떤 삶의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랑이 살아나서 하는 말이 형용사를 뺐다고 얘기를 하는데 형용사라는 게 속성이 그거잖아요. 이미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형용사라는 거는 실체라기보다는 실체를 수식하고 꾸며주는 어떤 이미지인데 근데 그 이미지라는 게 형용사라는 게 속성이 여기에 이 문장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형용사는 부지기수죠. 근데 또 다른 하나의 속성은 딱 맞는 걸 고르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 요 형용사를 쓰고 나면 뭔가 2%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다른 걸 또 바꿔보면 그것도 또 아까 전에는 요게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번 요 측면에서 조금 부족한 것 같아. 뭐가 딱 맞는 걸 골라내기가 딱 맞는 걸 찾아내기가 너무 힘든 게 형용사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에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그런 것들에 매여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 그랑조차도 자기의 그것이 확고하지만 마지막 남은 그것들을 못 버려서 계속 거기에 집착하고 살아왔던 거잖아요. 근데 그걸 버릴 수 있었던 그 기회가 바로 이제 패스트라는 그 죽음에 맞닥뜨려서야 비로소 그걸 넘을 수 있었던 게 이제 그랑의 삶에서의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 된 패스트라는 어떤 질병인데
그렇게 보면은 거꾸로 말하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인간이 바뀌기는 쉽지 않다. 죽음이라는 것이 목전에 딱 와도 미셸처럼 그냥 죽거나 아니면 그 죽음을 넘어서도 바뀌지 않거나 그런 게 우리 인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생각을 하게 하는 게 이제 그랑의 사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문제는 좀 그러면 우리가 여기 와서 이제 글을 쓰고 뭐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이 과정 자체가 그러면 그런 그 그랑의 표현대로 하면 형용사를 다 빼는 과정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렇다면 내 삶의 방향은 그냥 분명한 거구나. 내 삶에서 덕지덕지 붙여놓은 그 꾸밈의 역할을 하는 것. 내 자체가 아니라 내 자체의 본 모습이 아니라 거기에 덕지덕지 붙여놓은 어떤 꾸밈 형용사 수식해놓은 많은 것들이 뭔가 하는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글쓰기이지 않나? 글을 써서 우리가 이렇게 피드백을 받으면 그런 지적을 받잖아요. 뭐 이 안에 깔려 있는 뭐 자만심이라든가 교만이라든가 아니면은 자기 비하라든가 뭐 그게 꼭 잘난 척해서만이 그 뭔가를 꾸미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비하도 사실은 꾸미는 거죠. 자기 비하 속으로 자기를 집어넣어서 내게 닥쳐오는 어떤 많은 그 부담감 이런 걸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욕망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나친 자기 비하도 교만의 다른 이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절대 나는 내가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든가 이런 그런 어떤 마음이 들어있는 거고 그런 마음이 내가 있다면 누군가가 어느 정도의 그런 상태로 자기의 것을 표현하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좀 무시하거나 좀 깔보거나 이런 마음이 같이 작동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겸손도 정말 이게 겸손인지 교만을 가장한 겸손인지 이런 것들이 아주 교묘해서 우리가 그걸 벗겨내기가 뭐 형용사 그래 그럼 내 모든 형용사를 버리면 되지 내가 꾸며놓은 많은 것들을 그냥 벗어버리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찾는 일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어떤 내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제 비춰줄 수 있는 건 이제 고전이라고 보는 거고 고전은 그런 어떤 걸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고전이고 이 가미당에서는 그걸 그냥 읽어서만 되는 게 아니라 그것과 내가 마주치는 어떤 걸 가지고 글을 썼을 때 그 글 속에 나의 그 모습이 온전히 드러난다고 보고 내가 뭘 숨기려고 하면 그 숨기려고 하는 마음까지도 뭘 숨기려고 하는 것까지도 글에 드러난다고 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숨기고 싶은 마음이 크면 글을 쓰기가 힘들겠죠. 왜냐하면 그것까지도 드러나니까 너무 괴로운 일이잖아요. 근데 정말 내가 그런 어떤 부끄러움 그런 것들을 넘어서 나를 바꾸고 나를 좀 더 성장시키고 내가 좀 나로부터 내가 만들어놓은 이 많은 어떤 감옥 이 많은 어떤 그 귀향살이 이 많은 어떤 습관 이 형용사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다 연결된 단어들이잖아요. 그걸로부터 나를 해방시키고 싶다는 마음이 더 간절하다면 이 글쓰기를 통과하는 이 힘겨움이라든가 이 글쓰기를 하면서 내가 순간순간 느끼는 수치심, 부끄러움, 창피함 이런 것들을 통과해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거기서 많이 걸리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나라고 이미 만들어 놓은 것들이 너무 견고해서 그걸 놓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여기 그랑도 보면 마지막까지 못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자기 몸이 더 이상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게 딱 맞닥뜨렸을 때야 비로소 그걸 이제 불태우는 그런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아마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도 그런 고민을 하시겠죠. 그래서 나는 글을 뭘로 쓸까 막 이런 걸 고민을 하실 텐데 거기서 그런 고민은 이제 앞에 닥친 고민인데 그 고민에서 내가 멈추지 않고 뚫고 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은 내가 어디를 보고 가고 있는가 하는 거. 내가 이 글을 왜 쓰는가 하는 좀 멀리 내다보는 그러니까 이 글항으로 말하면 자기 나름의 어떤 삶의 길이 있는 것, 제 길로 들어선 것 같아요. 이제는 했을 때
그럼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갈 건가?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와서 이 글쓰기를 통해서 통과해서 가려고 하는 방향이 어딘가 하는 그걸 조금 내가 분명히 했을 때 그걸 통과해 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문장 쓰기에서 형용사를 못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첫 문장에서 나가지를 못했잖아요. 진도가.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거기서 놓여나는 순간 다른 문장을 써내려 가겠죠. 자기 삶을 계속 뭔가 써내려 갈 수 있는 그게 뭐 작가로서 본다면 작품을 써내려 가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그냥 일반적인 우리들로 봤을 때는 내 삶을 내 글로 써내려 가는 거라고 본다면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삶을 글로 쓰는 거랑 같은 거라고 본다면 삶이 계속 어떤 하나의 방향은 잡았지만 거기서 내가 더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를 맴돌다가 어떤 하나의 어떤 상황을 닥쳐서 국명전환을 하면서 그 삶의 방향에서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가게 되는 그런 쪽으로 이 패스트가 이 사람의 삶에 작동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누구나 다 패스트를 안고 살아간다면 그 패스트를 내 성장에 또는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방향이 어떻게 힘이 되게 그 패스트를 활용할 건가 하는 문제가 우리들의 숙제로 남지 않나. 그러니까 이 패스트를 피하고 패스트를 내가 안 걸리려고 이렇게 해소병 노인처럼 그렇게 극도로 이게 위축돼서 어떤 자기 삶을 완전히 축소시켜 버리는 그런 어떤 것도 아닌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나? 그랑에게서 배울 수 있는 건 그런 거 아닌가? 그랑의 일생을 통해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